자, 오늘 강의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영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운동보다도 영양이 1번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영양과 면역은 워낙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면역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면역 키우려고 드시는 거 많죠? 뭐 요즘은 흑염소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여하튼 그 홍삼도 있고 뭐 하지만 면역이란 무엇인가? 그다음 비타민 D 이야기, 또 요새 뭐 너무 먹거리가 좋지 않아서 초가공식품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 프로만 보면 제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젊은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병으로 갈지. 만성병이 이런 식으로 먹으면 정말 만성병 옵니다. 네. 요즘 뭐 저기 어디 백화점 가면 배 나온 마네킹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옷을 입혀놨어요. 이게 이제 뉴노멀, 요즘 이제 이걸 정상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면역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만화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쭉 나중에 돌아가시기까지 이 보면은 저희들 벌써 그 기대 수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81세가 넘었죠. 그다음 여성분들은 86.5세인가 그래요. 그래서 평균 잡으면은 83.5세예요. 그 기대 수명이. 그런데 건강 수명은 65세예요. 그러면 남자분들은 한 18년 정도를 앓다가 돌아가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그보다 5년 더, 한 23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세요. 그렇게 안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한가득 젊게 살다가 갑자기 젊다가 갑자기 벼락 맞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그래서 우리가 9988234라고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그게 이제 9988234라고 해요. 그래서 면역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내가 아닌 게 밖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잘 관찰했다가 요놈 나한테 해로운 거는 없애주는 게 면역이에요. 그게 뭐 밖에서 들어오는 게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 또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걸 갖다가 거부를 해요. 뭐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안에서 같은 내 세포인데 요 놈이 변해가지고 암세포로 이렇게 변하면은 요건 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면 그 암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죽여줘야 돼요. 그것도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안에서 생긴 나쁜 놈들을 빨리 없애주는 게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면역이 자꾸 면역을 올리고 싶다 하죠. 너무 올려도 문제예요. 면역은 정확해야 되고 그때마다 조절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게 좋아요. 평화롭게 있어야지. 면역이 너무 과민 증상이 일어나는 걸 알레르기라고 하고, 또 면역이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는 나의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 그걸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부터 시작해서 갑상선, 그다음에 대장에 뭐 염증이 일어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자가 면역 질환이 원래 한 80개 된다고 했는데 요즘 100가지라고 그래요.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를 화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한테 화나게 하는. 그게 대개 보면은 먹거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돼요? 암에 걸리거나, 안 그러면 폐렴에 걸리거나 그런 식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면역이 떨어졌다. 어떨 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너무 만성 피로가 있고, 또는 감염 어디 자꾸 피부 트러블이 있구나, 독감, 감기 잘 걸리고 잘 낫지도 않고, 대상포진 같은 게 잘 걸리고,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고, 또 상처도 잘 안 낫고, 배탈이 자주 나고, 뭐 외원부 생식기 가려움증이 너무 오래 가고, 뭐 이런 것 전부 일단 면역과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바로 병에 걸리진 않아요. 건강한 사람이 바로 병에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미병 상태, 중건강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걸 몰라요.
그 병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종합검진을 해도 종합검진을 하는 이유는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요 중간 상태를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항상 그 보면 먹거리도 나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환경 오염도 돼 있고 이런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 몸도 방어를 또 잘해요. 국방력이 워낙 튼튼해요. 우리 몸에서 이 보면은 면역계도 있고 호르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방어를 굉장히 해 나가는데 이게 둘이서 힘겨루기를 한다고요. 힘겨루기를 하다가 이쪽이 너무 세지거나 하면은 버티다 나중에 부러지겠죠. 여기 뚝 부러지는 게 바로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암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어력을 충분히 해줘야 되고 요 들어오는 놈들을 굉장히 낮춰줘야 우리 면역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이거 빙산입니다. 빙산에 보면은 빙산에 요게 우리가 밖에 보이는 건 요 정도지만 밑에는 이만해요.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처음 이제 아파서 가면은 요걸 보는 것이죠. 근데 요걸 보고 이제 정세를 없애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숨어 있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여기에 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우리 몸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숨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게 영양이 제일 중요해요. 영양, 운동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하는 우리 세포에서, 그 다음에 면역, 위장 건강, 해독 잘 되는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요것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잘못되면 딴 것도 잘못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영양이 이런 여러 가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영양소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딱 뭐겠습니까? 제일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요 보시면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도 그렇고 어릴 때는 맨날 밖에서 놀고 있는데 엄마가 좀 들어오라 해도 안 들어오고 있다가 막 귀잡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나가라고 안 나가요. 뭐 하고 있어요? 게임한다고.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모자랄까요? 햇빛을 못 쬐니까 비타민 D가 모자라요. 비타민 D가 어느 정도 모자라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비타민 D 부족이 원래 여기 피검사를 해보면 30 이상 돼야 정상인데 30 이상 되는 사람이 요거밖에 안 돼. 파란 거. 남자는 요렇고 여자는 요렇고. 그나마 한 20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요 정도 되고 요 정도 되고. 거의 다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청소년들은 100% 모자라요. 그래서 애들한테 비타민 D를 주는 거는 계속 손주한테도 먹으라 해야 되고 이게 그 면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햇빛을 쬐면 생긴다. 햇빛이 여기 보면은 여기 무지개 색깔이 있죠. 그다음에 그 자외선이 이렇게 A, B, C가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를 만드는 자외선은 요거밖에 안 돼요. 요 놈 B 요 놈만 만들어요. 비타민 D를.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몸을 쬐면은 이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옷을 통과 못 해요. 옷 입고 아무리 다녀봐야 비타민 D 안 생겨요. 유리창을 통과 못 해요. 그래서 유리창 앞에서 내 비타민 D 만든다고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얼굴만 타요. 얼굴만 타고 비타민 D 하나도 안 생겨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은 없죠? 전부 어떻게 했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 끼시고, 장갑 끼고, 생길 데가 없어, 생길 데가. 그래서 비타민 D는 드시면 돼요. 먹으면 돼. 비타민 D는 어떻게? 북위 35도 이상 되는 사람은 결핍되기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에 35도가 어디냐 하면은 부산입니다, 부산. 부산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생기는 게 굉장히 사실은 좀 모자라요.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쭉 줄을 꺼서. 그 다음에 검은 피부, 흑인들은 비타민 D 잘 못 만들어요. 아프리카에 햇빛 쨍쨍 내릴 때는데 비타민 D 다 만들어버리면은 비타민 D 과다가 되겠죠.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검은 피부는 비타민 D를 적당히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흑인들이
미국에 또는 외국에 이제 추운 데로 이민을 가잖아요. 이민 가면은 비타민 D가 너무 모자라. 그래서 흑인들이 굉장히 병에 많이 걸려요. 암에도 많이 걸리고. 그저 이민 간 흑인들이. 그리고 요양병원에 있는 뭐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 겨울 되면 또 더 안 생기겠죠. 그다음 약을 또 많이 복용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다 뺏겨요.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워낙 많아서 다 뺏깁니다. 근데 음식 가지고 하면 되지 음식은 안 돼요. 음식을 아무리 먹어봐야 비타민 D 150, 원래 하루에 2000을 먹으라 하는데 150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이 정도 1000 먹으려면 우유를 한 10컵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비타민 D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면역세포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아프면은 폐렴 걸리면은 항생제를 먹죠. 우리 몸에서 원래 항생제를 만들어내요. 누가 만들었냐? 비타민 D가 만들어요. 그래서 결핵도 잘 안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비타민 D가 다 없애줘요. 그래서 면역세포, 그 뼈를 만드는 부갑성선, 그다음 콩팥에 가서는 이 혈압을 좀 낮춰줘요. 그다음에 췌장에 가서는 인슐린을 좀 좋게 해가지고는 당뇨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면역세포 다 총괄 지배를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결핵, 뭐 중이염, 호흡기 질환 여기에 다 예방을 해줍니다. 그다음 암에는 대장암 유방암에는 예방 효과가 증명됐고, 유방암에는 이게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재발률이 달라요. 그래서 유방암에는 우리가 아까 30 이상 유지하라 했는데 40 내지 50까지 우리가 올려서 유지를 시켜야 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자가면역 질환 많죠, 이렇게 쭉 많은데 특히 아토피 같은 거는 더더욱이 비타민 D가 아주 해야 되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우리가 비타민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거죠. 햇빛만 보면 생산되니까 이거는 비타민이 아니고 호르몬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피 검사해 보면 30 이상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섭취는 하루에 2000 IU. 그래서 약국 가서 사실 때 꼭 성분을 보세요. 봐가지고 2000 이상 되는 걸 사세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 들은 거는 4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꼭 따로 비타민 D만 있는 걸 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 그 다음에 자, 비타민 D 이야기는 끝났고요. 요거 반려견입니다. 반려견. 반려견인데 한 50년 전에 반려견보다 지금 현재 반려견들이 당뇨가 한 900%, 9배 이상이고, 비만이 60% 이상이고, 그 다음에 암이 2마리 중에 1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요새 데이터를 보면은 3마리나 4마리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 개가 왜 그러냐? 이 1970년도 한 50년 전에는 평균 수명이 한 17살 됐어요. 지금 한 11살, 10살 내지 한 13살 되면 개가 죽죠. 그래서 이걸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연구하는 재단도 있고. 그래서 개가 암 생기는 원인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암은 유전적인 거는 10%밖에 안 되고, 주로 습관하고 먹는 거,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보면은 이 환경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 비만 이런 걸 갖다 다 빼고 나도 음식이 바로 이 정도를 차지해요. 음식이 30 내지 40%를 차지하니까 암 생기는데 음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반려견한테 우리 주는 게 이거 뭡니까? 사료죠, 사료. 사료 이거는 소위 말하면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초가공 식품이에요. 그냥 어디서 사 먹는 그런 편의점 가서 사 먹는 그런 식품이에요. 이걸 갖다가 개한테 이런 식품으로 바꿔주면은 오래 살아요. 오래 살고, 그다음에 암이 생기더라도 암이 잘 진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료만 주는 개는 굉장히 불행해요. 어떻게 보면 신선한 거. 그래서 이 보면은 30살까지 산 개, 소위 세계 기록 가지고 있는 개인데, 이 목장주예요. 목장주. 목장 주인이 이 아침에 되면은 신선한
우유를 자기 마시고 있으면 옆에 와서 같이 한 사발 먹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가 소가 송아지 나오면은 얘가 항상 가서 옆에 가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태반 나오면 태반 자기가 먹는데, 그러고 뭐 계속 뛰다니고 자기 주인 따라 맨날 뛰다니고 하니까 얘가 30세까지 살아요. 그리고 사료는 안 먹이고, 그렇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초가공 식품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초가공 식품에 대한 겁니다. 이 초가공 식품이라는 용어를 브라질에 있는 닥터 카를로스 몬테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용어를 썼어요. 왜 썼냐면은 브라질 국민들을 보니까, 이 브라질 의사인데 브라질 사람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자꾸 비만과 당뇨가 자꾸 늘어. 근데 먹는 칼로리는 똑같은데, 이 조사해 보니까 칼로리는 똑같은데 자꾸 늘어. 그럼 뭐 먹나 보니까 이렇게 비만하고 당뇨 생긴 사람들은 주로 뭐 콜라나 뭐 이런 소다 음료, 그다음에 가공이 많이 된 식품, 요즘 이야기하면 그 편의점 식품들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많아서 이게 칼로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구나 해서 이 정부에다가 이야기해서 브라질에서는 보건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초가공 식품 줄이기 운동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어요. 미국보다는 훨씬 나아요, 이 브라질이. 근데 여러분 제가 환자 보다 보면은 젊은 애들이 가끔씩 이제 만성 뭐 피부 질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아토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오는데, 애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하숙 혼자 나가서 하숙학을 한다거나 멀리 떨어져 가면은 딱 한 1년 정도 그렇게 딱 있으면요, 돌아오면은 아마 부모님들이 놀랄 거예요. 피부도 엉망이 되고, 보면은 옛날에는 보내놓고 들어오면은 못 먹어가지고 비승 말라오거든. 아이고 뭐 왜 이리 못 먹었냐 하는데, 요즘은 보면요 1년 지나고 오는데 살이 쪄서 와요. 살이 쪄서 오고, 또 살이 쪘는지 부었는지 모르겠어. 여하튼 피부는 엉망이고 그런 식으로 와. 왜?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혼자 사시는 분들이 주로 귀찮아서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래서 보면은 초가공식품이란 거는 뭐냐 하면은, 보통 음식들은 다 가공을 하죠, 우리가. 근데 초가공식품은 집에는 없는 성분으로 만든 식품이에요. 공장 아니고는 만들 수 없는 식품 가면 아실 거예요. 편리하고 새로운 거고, 간식거리고, 충동, 유혹적이고, 과식. 왜냐하면 음식 만드는 식료품 회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당이 정제당을 많이 쓰죠. 왜? 맛있어야 되니까. 식이섬유는 일부러 뺍니다. 왜 빼냐 하면은 얼리기가 힘들거든. 냉동식품 만들려면 이게 식이섬유가 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오메가3, 자꾸 비린내가 나. 그래서 빼요. 만들 때. 그 다음 미세영양소, 맛이 없거든요. 영양소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넣으면은 오래 보관을 못 해요. 다 상해요. 그래서 그걸 다 일부러 빼요. 그래서 초가공식품들은 보면은 영양소가 하나도 없어. 영양소는 없고 칼로리만 높아. 그래서 살이 찌게 돼 있고 자꾸 병이 영양실조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기다가 뭐가 들어있어? 유화제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액체들이 섞이게. 유화제라는 거는 우리 세탁기 돌릴 때 그 기름하고 빼라고 이제 넣는 그런 유화제랑 그렇게 성질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이 장에 있는 점막들도 다 씻어내. 그래서 장도 또 약해지고 장에 또 염증도 잘 생겨요. 여기 빵이라고 했죠. 빵은 요거는 시판 빵들. 금방 만든 빵 말고 시판하는 빵들이 있죠. 오래 보관도 되는 빵. 이런 빵들, 무슨 감자튀김, 쿠키, 시리얼, 치킨 너겟, 뭐 이런 거 전부 이제 공장에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에 딱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것질 하는 거, 주전부리 하는 거, 이런 것들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차라리 홍당무를 씹든지, 안 그러면 과일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양이 이제 이런 학문이 있어요. 영양유전체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개인 맞춤형 영양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유전자가 각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각 개인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다 다르니까요. 거기 맞춤형 영양이 필요하다. 좀 어렵지만 유전체가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에 대한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렵죠, 말이? 자, 그러면 영양이 우리 몸에 한 30조 개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에 또는 또 간이나 이런 장기에 신체 전체에 어떤 식으로 영향 미치는가. 그런 거 공부하는 거고요. 연구하는 거고. 이것도 어렵죠? 자, 후성 유전학적. 우리 유전자가 안 변하죠? 근데 음식 속에 있는 어느 물질이 들어가서 유전자에 딱 붙으면요.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래서 바꿔서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후성 유전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대사를 또 좋게 해주는 것도 영양이에요. 그 식습관도 영양이죠. 또 뭐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또 뭐 내가 채식주의자다 하면 채식을 먹고 또는 나는 육식을 좋아하다 하면 육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각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따로따로 맞춤형으로 자기 식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가지고 건강과 질병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영양유전체학입니다. 요즘 전부 이렇게 하죠.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게 뭡니까? 건강하다는 게 병이 없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병만 없다고 건강은 아니죠. 활력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피로하지 않아야 되고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활력이 있으려면은 그걸 대사 건강이래요. 대사가 먹은 음식들이 에너지를 만들고 잘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미토콘드리아라고 세포 안에 이렇게 보입니까? 이게 공장이 있어요. 발전소가 있어요. 여기 세포 하나에 한 1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개. 여기 100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안에 미로처럼 꼬불꼬불한 것들이 막 있어요. 여기서 먹은 음식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ATP라고 해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세포 안에 이렇게 2개 정도 걸어놨죠. 이거 사실 100개 정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 심장 같은 데는 굉장히 일생 동안 뛰어야 되니까 거기는 세포 하나에 2,000개가 들어가 있어요.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콩팥 이런 데는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000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가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는 게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구나. 이걸 외워야 되겠다. 이걸 요즘은 굉장히 기술이 발달해서 이 사진을 다 찍을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사이언스라고 유명한 잡지에 나온 그 미토콘드리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쭉 들어가서 딱 찍었더니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는 이 연기들이 이게 전부 에너지예요. 에너지. 요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펑펑펑펑 여기서 수차를 돌리듯이 물레방아 돌리듯이 막 돌리면서 계속 에너지를 막 내뿜면서 막 계속 내뿜죠. 그래서 아까 요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숨도 쉬고 심장도 뛰고 그냥 우리가 운동도 하고 요걸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나와야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병도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고칠 수 있는 것도 이놈들이 전부 일꾼들이거든. 우리 몸의 일꾼들. 그래서 이놈이 잘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발전소가 굉장히 건강해야 돼. 그래서 그 건강한 발전소가 우리 회사하고 똑같아요. 회사가 잘 돌아가면은 또 자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만약에 그 공장이 신통치 않으면은 폐업을 해야 돼. 자꾸 문을 닫아요. 그럼 숫자가 줄겠죠? 그래서 숫자 줄는 거를 노화라고 하고 숫자가 느는 거를 회춘이라고 해요. 젊어지는 거예요. 젊어지는. 그래서 요새 이 젊어지려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연구가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연구를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영양이 제일 중요합니다. 영양을 잘 주면요.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자기가 신이 나가지고 계속 만들고 에너지도 많이 만들지만은 또 자기가 공장을 더 차려요. 그래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뭐냐면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우리가 소비를 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힘 떨어졌네 하면서 자기가 공장 더 차려야 되겠다 하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운동. 간헐적 단식을 하면요. 또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 주인님 또 이 에너지가 떨어졌네. 공장 더 만들어야지. 하면서 공장 또 만들어요. 그래서 영양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소식 조금 먹으면서 이제 간헐적 단식 이렇게 한 번씩 굶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영양도 없으면서 굶는 거는 정말 그거는 제일 나쁜 방법이겠죠. 영양이 좋아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영양이 또 무슨 역할을 하느냐? 간에서 해독을 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하루 종일 일어난 그 찌꺼기를 빼내야 되잖아, 그죠? 간에서 다 이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밖에서 들어오는 거, 술을 드셨다. 그 알코올 들어오면 간에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뭐 산불이 나서 거기 막 연기가 막 오고 하면은 어떻게 미세먼지 같은 게 들어오면은 중금속이라든지 막 들어오면은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누가 제거합니까? 간에서 해요. 그 다음에 뭐 음식에 농약 같은 거 묻어 있다. 그것도 다 간에서 제거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제거할 때 그냥 합니까? 영양소가 너무 필요해요. 영양소가 B1, B2, B3, B5, 또 마그네슘 뭐 너무 많고 여기 비타민 C도 필요하고 셀레니움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섭취해 주지 않으면은 해독을 못 해. 그래서 저는 오늘 산불 났지만은 정말 산불 끈다고 고생하신 분들 오면은 좀 영양제를 듬뿍듬뿍 좀 넣어야 이게 해독이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제 제가 오신 김에 그냥 보통 하는 강의보다 조금 고급 정보를 좀 드릴게요. 고급 정보. 요거는 좀 잘 익혀 놓으시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가끔 의사들도 잘 몰라. 근데 요걸 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메칠기라고 해가지고 탄소 하나하고 수소 3개로 만들어진 물질이 있어요. 근데 요 놈이 우리 요 메칠기를 많이 만들어야 우리 몸이 건강해요. 메칠기를. 근데 이걸 잘 못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병이 생기고 암도 생기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검사를 해볼 수 있거든요. 검사를 해보면은. 근데 이 메칠기라는 게 뭐냐 하면은 메칠화. 요 놈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요건 뭐가 있어야 되나 하면 엽산 아시죠? 엽산이 어디 많아요? 녹색 채소에 많아요. 녹색 채소. 그래서 엽산을 그다음에 비타민 B12. 비타민 B12는 채소에는 없어요. 고기에만 있어요. 응? 비타민 B12. 그다음 비타민 B6. 요 3개만 주면요. 이게 메칠기를 잘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다 좋을 것 같죠? 식사 드시는 거 보면 너무 모자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요걸 잘 하면은 뭐가 좋아지나 하면은 유전자 조절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단백질을 잘 만들고 모든 유전자를 조절을 잘하고 해독을 또 잘해요. 해독 안 되면은 피부 트러블 일어나고 난리 나요. 그죠? 해독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신경 전달 물질 이걸 또 만들어요. 그럼 치매도 좀 예방되겠죠? 그다음에 호르몬 대사, 에스트로겐 대사, 여성 호르몬을 갖다가 대사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돼. 할 일 다 했으면 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요놈이 안 나가고 자꾸 돌아다니면은 유방암에 걸려요. 유방암이나 자궁근종 이런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조절하는 것도 요놈들이에요. 그다음에 에너지 생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DNA 우리 그 유전자에 가서 또 붙어서 암이 못 자라게 해요. 그다음 신경에 무지 중요합니다. 신경 우리 손저린 사람들 대개 보면 이런 게 좀 모자란 사람들이 손저리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치매 있으신 분들은 피 검사해 보면 다 모자라요. 그래서 여기 아까 요거죠, 요걸 가지고 요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온몸이 다 뿌리고 다녀요. 그래서 요걸 잘 만들어야 되겠죠. 잘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냐? B12하고 엽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검사할 때 꼭 요 검사를 하거든요. 호모시스틴이라는 검사를 해요. 요 검사를 하면은 요 놈이 안 돌아가면요. 이 놈이 계속 쓰이질 못하고 수치가 막 증가해. 그러면 요 놈이 증가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뭔가가 요 셋 중에 뭔가가 부족하구나 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알아두세요. 요 알아두시면은 제가 나중에 그 환자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호모시스 수치가 막 올라가면 문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요놈이 나중에 글루타치온 들어보셨죠? 글루타치온 만드는 원료예요. 근데 요놈이 글루타치온 만드는 원료인데 이걸 잘 못 만들면은 요놈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올라간 사람들은 글루타치온도 잘 못 만들어.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물질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글루타치온 먹는 게 자꾸 나오는데 사실은 안 먹어도 우리 몸에서 원래는 만들어져요. 그리고 DNA 유전자에 가서 딱 붙어가지고 유전자 불이 못 켜지게 해요. 암 유전자에 가서 딱 암 유전자가 불이 못 켜지게 해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딱 하면요. 암 유전자가 있으면 여기 우리 그 유전자들은 전부 유전자가 불이 다 켜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유전자가 한 2만 개가 있거든요. 불이 다 켜지면 우리 못 살아요. 전부 서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꼭 필요한 것만 불이 켜지고 나머지는 딱 불을 꺼놔야 돼. 필요할 때만 켜져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가 하느냐? 아까 며칠 그놈이 해요. 그놈이 와서 딱 암 유전자 스위치를 꺼놓습니다. 건강식을 하면은 아까 그런 영양소가 많으면은 딱 꺼져 있어. 그런데 그런 게 모자라면은 스위치가 딱 켜져요. 그래서 암 유전자가 막 잔치를 벌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타래 모양으로 실패에 유전자가 다 감겨져 있어. 감겨져 있는데 요놈이 펴지지 못해 실이 풀려 나오지 못하도록 딱딱 빨간 거 요게 아까 며칠 가는 그놈이에요. 딱 붙잡아 놓고 이렇게 안 풀리도록 막고 있는데 여기 없으면은 여기 딱 풀어져. 풀어지면은 이제 유전자들이 암 유전자 불이 막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 여성 호르몬이 자기 할 일이 했으면은 빠져나가야 돼. 우리 모임에 가면은 자기 모임이나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죠. 일 다 했으면 퇴근이나 이제 퇴직할 때 덕담도 해주고 좋게 해가지고 나가면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나가면서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욕하면 회사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여성 호르몬도 자기 할 일 있으면 본래 빠져나가야 돼. 근데 세 갈래로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좋은 경로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나가면서 계속 발암 물질이 생겨. 그러면 요놈들이 유방암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막 해줘야 되는데 그게 누가 해주느냐 하면은 바로 채소들이죠. 십자화과 채소. 뭐예요? 브로콜리, 케일, 양배추, 청경채 요런 걸 십자화과 채소를 할 때 요놈을 드시면요. 요런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제가 유방암 환자들은 이걸 많이 드시라고 해요. 유방암 환자나 또 자궁근종 환자나 하여튼 이걸 많이 드시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병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그래서 요것도 아까 며칠기가 해요. 또 하나는 여기 엽산인데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거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엽산을 우리가 먹잖아요. 영양제라도 먹든지 뭘 먹으면 엽산이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활성형으로 몸에서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몸에 그 활성형으로 바꾸는 효소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좀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검사해 보니까 좀 잘못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여기 정상인데 하나가 돌연변이가 딱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이렇게 딱 돼 있으면요, 이 엽산이 70%가 다 기능을 못해. 30%밖에 기능 못해. 하나가 돌연변이 있으면 한 40%가 기능을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면은 엽산이 어디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녹색 채소에 많이 들었어요. 녹색 채소를 그럼 딴 사람보다 얼마나 더 먹어야 돼요? 2배를 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날 샐러드를 갖다 2배를 갖다 챙깁니다. 그리고 우리 집 사람도 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 4명 낳으면 1명은 요럴 거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전부 채소 무조건 막 먹여. 채소 많이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게 제일 많은 민족이 멕시코 사람이에요. 멕시코 민족은 이게 막 거의 한 30%, 40%, 10명 중에 서너 명이 이래요. 우리나라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렇지만. 그래서 꼭 여기 나하고 똑같아. 이렇게 돼 있으면 애가 조금 엽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영양제를 드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그냥 우리 바깥에 파는 합성용 엽산을 먹으면 이쪽으로 못 가요. 활성용으로 안 돼. 그래서 아예 활성용 엽산을 사서 먹어야 돼요. 만약 영양제를 드시려면은. 그래서 이렇게 요 효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걸 아예 사가지고 요걸 사지 말고 요걸 사서 먹으면은 요게 잘 돌아갈 거란 말이죠. 자, 그건 이제 엽산이고 비타민 B12는 어디에 많다고요? 고기에 많아요. 고기에. 근데 고기에 많은데 고기에 많으니까 비타민 B12가 모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채식주의자들은 다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이 채식주의자들은 미국에 보면 채식주의자들은 나 채식주의자다 하면서 비타민 B12는 꼭 챙겨 먹어. 영양제로 꼭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아까 그게 잘 안 돌아가니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타민 B12가 장에서 흡수되니까 장 수술을 많이 받은 사람은 또 안 되죠. 또 하나는 위암으로 위를 절제한 사람은요, 비타민 B12를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대변으로 다 나가버려. 그래서 위암 수술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 위축성 위염,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축성 위염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비타민 B12가 다 모자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비타민 B12를 주사를 주거나 안 그러면 먹더라도 비타민 B12 먹더라도 좀 양을 좀 많이 해가지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그 위암 수술하고 나면은 옛날에는 이것도 잘 몰라서 의사들이 그래서 그냥 수술 잘 됐습니다 하고 보내는데 집에 가보니까 뭐 신경이 막 손이 저리고 날리고 그다음에 뭐 자꾸 그 우울증이 생기고 신경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줘도 안 풀리는 사람은 주사로 해야 돼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 여기 비타민 B12를 먹었는데 위가 없으면은 위에서 뭐가 나와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려지면은 흡수가 안 되고 대변으로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환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이거 아토피 환자예요. 36살인데 20년 동안 아토피예요. 20년 동안 아토피라서 목에 전신에 아토피에다가 항상 이런데 이분이 운동도 좋아하고 축구도 좋아하고 하는데 항상 축구하고 나면 진물이 줄줄 나요.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저한테 한번 들렸더라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들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음식 그 민감도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만은 자기하고 안 맞는 음식이 뭔지 봤더니만은 우유만 먹으면은 이건 뭐냐면 보통 알러지 검사가 아니고 지연성 알러지라고 해서 자기는 모르고 맛있게 먹는데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한 달 후에 가서 이런 항체가 생겨요. 항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우유를 먹으면은 꼭 우유를 박테리아로 봐. 그래서 우유에 대해서 이 우유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 뭐 너무 높아. 우유. 그리고 우유로 만든 거 뭐 있어요? 여기 치즈. 치즈도 이렇게 높아. 또 우유로 만든 게 뭐 있어요? 요구르트. 이 사람 요구르트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구르트도 이래. 그 다음 계란 흰자에 대해서도 이래. 그래서 이분은 딴 음식은 괜찮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래서 일단은 음식을 우유, 계란, 그 다음에 낙농 제품을 못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산 검사라고 해서 하면요. 비타민 B12가 모자란 사람은 이게 막 높아져요. 비타민 B12 부족이라. 요건 엽산이 부족하면 또 이게 막 높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정상 수치 안에는 있지만 조금 오른쪽으로 기울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 다음에 그 유기산 검사에서 장이 나빠요. 이런 분들 되게 장이 나빠요. 왜? 이 장이 나쁘니까 여기서 독소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나빠가지고 나쁜 세균이 내는 물질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곰팡이균도
장에 많아요. 그래서 비정상 이제 피 검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28, 30인데 28이니까 조금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비타민 D를 주고 호모시스틴 아까 들었죠? 호모시스틴 수치가 이게 15까지가 정상인데 18로 올라가면은 아까 메칠레이션이라는 그 메칠화가 안 되니까 해독도 안 되고 뭐 그렇다고 했죠. 그다음에 위산 검사, 피 검사에서 위산이 너무 낮았어요. 70 이상이 정상인데 위에서 위액이 잘 안 나와. 그동안에 우유나 이런 것, 자기한테 나쁜 음식을 워낙 먹어서 위가 위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내시경 하면은 위축성 위염이라고 나올 거예요, 완전은. 그래서 치료를 우유, 계란, 낙농 좀 피하고, 그다음 장내 미생물이 정말 엉망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교정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식사할 때 아까 위액이 안 나오니까 식초를 좀 식사할 때마다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레몬도 먹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산 분비 조절을 해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이런 습관을 기르도록 했고, 그 다음에 비타민, 아까 B12, 엽산, B6를 줬어요. 아까 모자라니까 메칠화 기능, 해독 기능을 회복하려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하도 염증이 막 생기니까 비타민 D가 높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 항생 물질이 막 나온다고 우리 몸에. 그래서 염증 조절하려고 비타민 D를 주고, 비타민 C를 먹으면 콜라겐이 합성되거든. 우리 여러분들 콜라겐 사 먹잖아요, 비싼 거.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콜라겐보다는 비타민 C만 먹으면 콜라겐이 막 합성돼요. 콜라겐 안만 먹어도 비타민 C가 모자라면 콜라겐 못 만들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좀 많이 줬습니다. 그다음 마그네슘은 원래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 스트레스 같은 거 조금 설명 좀 해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 한 달 만에 이렇게 됐어요. 한 달 만에 많이 없어졌죠. 요 석 달 만에 깨끗해졌어요. 20년 동안 앓던 아토피가 없어졌어요. 지금도 아주 깨끗해요. 그래서 저보고 은인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해독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맞는 맞춤형 영양을 해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니까 20년 동안 앓던 게 3개월 만에 없어졌어요. 지금도 아주 깨끗해. 아까 그 염증이 장에서 생겼다 했죠. 이분이 장이 잘 안 좋다 했죠. 그죠? 장은 어떠냐 하면은 장세포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장세포가 딱 한 겹으로 되어 있어요. 한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성을 쌓아서 대변이 지나가면은 나쁜 균들이 들어오기 참 쉽게 되어 있어요. 성이 한 겹으로 쌓여 있어요. 굉장히 쉬워요, 들어오기가. 그런데 왜 못 들어오냐 하면은 성이 워낙 견고하거든요. 성이 우리 그 장을 아예 다리미질 해서 만약에 편다 하면은 테니스 코트만 합니다. 한 사람한테. 그런데 건강한 장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빨 가지런하듯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절대 균들이 못 들어와요. 안으로. 그런데 장에 염증이 생기면요, 이게 여기 틈이 생겨가지고 이쪽으로 대변에 있는 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장 밑에 뭐 있냐면은 우리 면역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의 70%가 전부 장 밑에 있어요. 장 밑에. 왜 그럴까요? 바깥에 들어오는 나쁜 적군들이 주로 먹는 데서 들어오거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호흡하니까 호흡기로 거기에 또 면역세포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주로 장 밑에 70%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정말 그 박테리아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면역세포들이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혼자 전쟁하는 게 아니고 온몸에 있는 면역세포한테 다 전령을 보내요. 야, 적군 들어왔으니까 정신 차려 하면 전부 정신을 막 차려가지고 전부 막 완전 군장을 해요. 완전 군장을 하면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에는 식량 줄까요, 말까요? 그렇죠. 건강한 세포들은, 보통 세포들은 쫄쫄 굶어야 돼. 전부 면역세포가 식량 다 갖고 가. 군대로 징발이 다 당하니까. 건강한 세포들이 항상 엉망이 돼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하다는 건 이 뜻입니다.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온몸의 세포들이 다들 힘을 못 써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발전소가 다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좋아야 돼요. 장내 미생물이 우리가 아기 태어나면은 첫 6개월 내에 그 기초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기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면요, 정말 미생물이 엉망이 돼요. 평생 조금 엉망이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채소를 준다든지 해서 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미생물들이 또 막 여러 가지 좋은 우리한테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한테 이놈들이 뭘 또 만드냐면 비타민도 만들어내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주인님한테 상납을 해요. 상납을 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을 위한 식습관은요, 맛 위주나 편리성 위주의 음식 습관에서 탈피해야 돼요. 초가공식품 정말 안 드시더라도 그냥 주전부리를 조금 드시는 건 몰라도 이걸 매일 일상적으로 먹는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뭐 이런 것도 좀 피하고 채식을 기초로 해서 그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이 식이섬유가 많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야 식이섬유는 장내 좋은 미생물한테 먹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 장 속에는 반려균들이 많다. 내가 이 먹이 살려야 된다. 내가 맛이 없더라도 내 반려균들을 위해서 이걸 먹어야 된다 해서 채소를 맛없더라도 드세요.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면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 캐나다에서 전 국민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했었어요. 2007년도에는 요 4가지를 꼭 먹어라. 이 채소 과일, 그다음에 빵하고 통곡물, 그다음에 우유하고 낙농 제품, 그다음에 여기에 단백질, 고기 다 먹으라 했는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 여기에 우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유가 없어지고 여기 뭐 있어요? 물이 들어갔어요. 우유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낙농 제품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꼭 먹으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 대신에 뭐로 해요? 하루에 먹는 거에 반은 과일, 채소, 색깔도 알록달록 하고 또 4분의 1은 통곡물로. 여기 하얀 빵은 없죠? 이것도 현미예요, 현미. 그리고 씨앗, 뭐 이런 것들. 단백질은 주로 두부, 콩, 견과류, 버섯 이런 걸로 주로 하고 고기는 요 정도, 생선 요 정도, 달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에 먹는 양을 이런 비중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일단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캐나다에 나갔더니만은 BBC 뉴스에서 유명한 BBC 뉴스에서 캐나다 정부에서 이상한 걸 냈다. 뭐가 빠졌냐? 우유 많이 먹으라는 게 빠졌네. 응?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부 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만성염증이 나요. 급성염증은 만약 맹장염 걸리면 어떻게 돼요? 병원은 빨리 가서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급성염증은 생명을 살려. 하지만은 만성적으로 이렇게 음식으로 인한 그 만성염증은 생명을 앗아가요. 뭐냐면 당뇨가 걸리죠. 심혈관 질환 생기죠. 암이 생기죠. 그렇게 해서 이 만성염증이 안 생기도록 항상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꼭 이거는 뭐 따라오는 거니까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잠을 잘 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블루존이라 해서 굉장히 전 세계에서 수명이 굉장히 오래 사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 전부 공통된 게 아까 이야기한 스트레스 없고 잠 잘 자고 먹거리가 너무 좋은 데예요. 전부 다들. 그런데 오키나와 재팬은 이거는 정말 블루존이라 했는데 요즘 엉망돼 버렸어요. 여기에 맥도날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들어와서 지금 여기는 전부 비만 환자들이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요즘은 오키나와를 뺍니다.
그래서 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암 세포가 있으면은 암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암 미세 환경, 암 주위에 있는 정상 세포하고 요 면역 세포들이 건강해야 암들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암 미세 환경을 굉장히 요즘 연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암이 싫어하는 미세 환경이 뭐냐면은 영양을 아까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영양을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운동이에요. 그 다음 마음이고 뭐 이렇게 뭐 면역 치료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꾸준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잘 먹고 정말 건강한 식품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은 적당히 하고 운동도 또 너무 많이 해도 좋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음식, 장내 건강, 운동, 잠, 스트레스, 그다음 비타민 D는 기본적으로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학이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이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다 하면은 맞춤 의료, 각 개인이 내한테 맞는 게 뭔지 그런 걸 갖다가 아는 의료, 그 뭐 유전자 검사를 한다든지 뭐 검사,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질병 그 사이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놔버려두면 어떻게 되겠다 하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측을 해서 예방을 해야죠.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는 누가 해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의사는 그냥 처음에 이제 코치만 해주고, 이렇게 하시오 하면은, 그 다음에 본인이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는 본인이 하는 거지, 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가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본인이 알기만 하면은, 참여해서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고, 의사는 모르는 게 있으면 와서 한번 의사하고 상담만 하고, 의사는 그냥 응원가만 좀 불러주고 잘합니다 하고 좀 치열업 해주고 뭐 그 정도 역할을 하는 게, 미래의학은 정말 그 환자분들이 본인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앞으로의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정말 꺾이지 않도록 정말 관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 꼭 갖고 가셔야 될 메시지는, 지금 혹시 갖고 계신 정세나 이렇게 갖고 가던 병들이 병이라기보다는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은 저희한테 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아주면은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병을 고쳐지든지, 안 그러면은 약을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치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가공식품을 정말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식들한테도,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한테도 뭐 꼭 말을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비타민 D도 좀 챙겨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이라도 좀 제대로 해가지고 좀 챙겨준다든지, 안 그럼 요리를 좀 배우라 하든지. 근데 애들이 요리를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개인 맞춤 영양으로 면역을 항상 여러분들 모두 좀 최적의 면역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야 면역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둬서 아파트에서 키우지 말라고요. 감사합니다.